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60대 엄마이고 아내입니다. 제가 한창 젊었을 때까지는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저에게 딸은 선물이었고 보물이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얻은 귀한 자식이기 때문이었어요. 요즘은 인식이 바뀌고 또 우스운 얘기지만 며느리는 눈치 보이고 딸에게는 효도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겐 그 말처럼 딸은 어릴 때도 다 큰 성인이 돼서도 세상에 하나뿐인 애교쟁이 외동딸이었네요. 그만큼 저희 부부에게 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이고 호강이었어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딸의 결혼이었어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와 남편은 그래도 사는데 큰 불편이 없고 워낙 늦게 본 자식이라 딸이 시집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품 안의 자식으로 두고 싶었거든요. 물론 저희 부부의 욕심이었죠. 그래서 저희끼리는 희망사항으로 얘기를 했을 뿐 딸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모르던 딸은 잔뜩 신이 나서 저희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아빠랑 뭐해? 주말? 글쎄, 네 아빠 아직 아무 말 없는 거 봐서는 뭐 별일 없는 거 같은데? 왜? 우리 딸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게 나 엄마 아빠한테 보여줄 사람이 있어. 사람? 누구? 남자친구? 됐다 얘. 네 아빠가 전에 말했잖아. 이제 결혼할 남자 아니면 데리고 오지 말라고. 난 또 무슨 말 하려나 했네. 엄마는 뭘 그렇게 단정을 짓고 말해. 그 남자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야. 그래서 집에 데려오는 건데. 뭐? 너 아직 30도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너 설마? 아니야. 엄마 딸이 그렇게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해. 속도 위반 아니니까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아줘. 그리고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는 거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이왕 할 결혼이면 빨리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야 애기도 빨리 낳지. 얘는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치, 엄마는 아빠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잖아. 나도 내 남편이랑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엄마는 내가 시집도 안 가고 평생 엄마 아빠랑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엄마는 우리 귀한 딸 시집가서 고생하지 말고 엄마 아빠랑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으이그 엄마, 그거는 오바다. 그리고 아들 같은 사위가 생기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 사람 엄마 아빠가 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내가 장담해. 딸은 마치 확신이라도 하는 듯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주말이 됐고 딸은 자기보다 4살 많은 지금의 사위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예비 사위는 저희 부부가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버린다면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인상도 싹싹하니 좋았고 직업도 저희 딸과 같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니 그 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만큼이나 제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느껴졌는데 왜 옛말의 사위는 도둑놈이라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그토록 원한다면 그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부디 결혼해서 잘 살아주면 그 역시 저희 부부의 기쁨이고 고마운 일이라 생각하며 결혼을 허락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게 예비사돈이 저희 딸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고슴도치 엄마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저희 딸이 크게 어디 모자란 구석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저도 저지만 잔뜩 풀이 죽은 딸을 보니 속상한 것은 물론이고 대체 어떤 집이길래 이렇게 내 딸을 반대하나?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그게 있잖아. 명석 씨 어머니가 나는 급이 떨어져서 안 된대. 뭐라고? 급? 아니 지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 보고 급이 떨어진대? 명석 씨 형들이랑 형수들이 대학 교수거든. 근데 나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커피나 타고 복사 하나 하는 비서라면서 명석 씨 짝으로 안 된대. 엄마, 나 어떡하지? 참 기가 막혔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편견이 있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다른 며느리들에 비해 급이 떨어진다니. 저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벌써부터 그쪽 사돈에게는 적대적인 감정만 생겼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저희도 이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런 집에 시집 가봤자 너만 억울하고 고생할 거 뻔한데 차라리 잘 됐다. 너 그 남자랑 헤어져. 엄마까지 그럴 거야? 그럼 내 귀한 딸을 싫다는데 나는 뭐 그 집 아들 좋다고 해? 됐어. 본인 원하는 며느리 보라고 하고 네가 먼저 차. 그때였어요. 조금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저와 딸의 대화를 듣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잔뜩 화가 나 있었는데요. 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채영아, 아빠도 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 뭐 얼마나 대단한 집이라고 감히 내 딸 눈에서 아까운 눈물을 뽑아. 아빠도 이 결혼 반대야. 아빠까지 그럴 거야? 나도 엄마 아빠 마음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명석 씨가 너무 좋은 걸 어떡해. 엄마 아빠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정말로 헤어졌으면 좋겠어? 헤어져서 시름시름 알았으면 좋겠냐고. 딸은 저희 부부에게 서운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그 집에서 반대하고 있고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한들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딸의 결혼을 허락해 줄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딸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양가에서 반대하면 할수록 딸과 사이의 마음은 더욱 애틋해졌고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이 미어지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라도 아이들 편에 서주기로 마음을 바꾸게 됐어요. 남편은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했지만 저의 설득에 마음을 바꿨고요. 그리고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자기 집의 결혼 허락을 받아왔어요. 그날 둘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제가 다 눈물이 날 정도였네요. 그렇게 제 딸은 원하는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하도 반대하던 집에 시집을 가는 거라.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말하더군요. 이젠 품어내 자식이 아니니 그저 믿고 잘 살길 바라야 한다고요. 그렇기에 저는 남편의 말대로 걱정은 됐지만 딸이 잘 하리라 믿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반가운 손주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도 그렇지만 사돈에게도 첫 손주라 이제 됐다는 안도감이 들더군요. 제가 너무 마음을 내려놓았을까요? 임신하고 저희 집에 처음 방문한 딸의 표정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얼굴이 왜 그래? 임신해서 힘들어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있잖아. 엄마 아빠는 손주 생겨서 기뻐? 아니면 내가 너무 빨리 할머니 할아버지 만들어서 싫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연히 기쁘지. 왜? 네 시어머니는 싫다던? 그게 첫째 아주버님도 아직 애기 소식이 없는데 왜 벌써부터 애를 갖냐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 엄마도 알잖아. 우리 시어머니 이상하게 따지는 거 많으신 거. 게다가 자기는 벌써 할머니 되는 것도 싫으시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머, 정말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놓고 말했단 말이야? 너 설마 네 시어머니한테 뭐 서운하게 한 거 있니? 결혼 반대했었다고 꿍하게 행동한 건 아니고?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무리 반대하셨어도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지. 그래서 형님들만큼 잘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네 시어머니가 그런단 말이야? 아, 산 넘어 산이 따로 없네. 이서방은 가만히 있었어? 명석 씨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시어머니랑 한바탕 했는데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실 거라고 기대했나 봐.
그래서 마음이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 으휴, 그러게 뭐하러 반대하던 결혼을 해서는 속을 끓여? 여보, 이제 그런 말은 하지 않기로 했잖아. 속상한 거 어떡해. 당신도 얘 얼굴 좀 봐. 시집가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가뜩이나 임신해서 힘든 애한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지. 아휴, 이서방은 퇴근 아직이야? 방금 회사에서 나왔대. 여기로 온다고 했어. 근데 엄마, 우리 그이한테는 속상한 티 내지 마. 우리 그이 지금 나한테 엄청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단 말이야. 그니까 엄마 아빠라도 우리 그이한테는 축하한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직 아무한테도 축하한다는 말 못 들었어. 저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딸을 꼭 안아주고 축하한다고 네가 임신을 해서 너무 기쁘다고 말해줬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귀한 딸과 소중한 생명인데 저라도 차고 넘치게 축하해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요. 그렇게 사위까지 도착하고 저희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쩐지 사위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안쓰럽더군요. 사위도 자식이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속상해야 하니 오지랖일지도 모르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서 안사돈에게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이나 함께 하자고 권했고 처음엔 내켜하지 않는 것 같더니 제가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점심 한 끼 사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안사돈은 웃으며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이들 결혼 후 안사돈과 단 둘이 만났어요. 보통 사이가 어지간히 좋지 않고서는 사돈끼리만 따로 만날 일은 없잖아요. 게다가 저희는 그다지 사이도 좋지 않았기에 참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용기를 낸 만큼 제가 먼저 사돈에게 다가갔어요. 그게 제 짧은 생각이었지만 그때까지는 저라도 안사돈과 친해져 중간 역할을 잘하면 딸과 사이가 더는 속상할 일이 없고 무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고 안사돈이라는 여자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궤변만 늘어났는데 저도 그렇게 후한 성격은 아니라서 그걸 모두 받아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던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동네도 가깝고 서로 나이도 엇비슷한 것 같아서 종종 이렇게 점심이나 차 한 잔씩 마셨으면 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가 사돈지간이니 어느 정도 거리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예의도 지키고 배려도 하죠. 아, 그러네요. 그나저나 저희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손주 소식을 알려줘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셨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쁘진 않았네요. 네?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빙빙 돌리면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그게 들으셨겠지만 막내 며느리 위로 저한테 며느리 둘이 더 있어요. 근데 그 며느리들이 둘 다 내놓으라고 하는 명문대 교수라 이왕이면 첫 손주는 첫째나 둘째 내에서 봤으면 했네요. 저희 아들들도 대학 교수거든요. 그럼 그 유전자가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다 훌륭한데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뭐 내세울 게 있나요? 집에 돈이 많아서 제 아들 앞길 터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는 일이라고는 커피 타고 잔심부름하는 게 다일 텐데 똑같지 않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돈은 저희 애가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애가 낳은 손자는 싫다는 말인가요? 네, 그도 그럴 게 임신했다고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 막내 아들 혼자 쎄빠지가 일해야 할 거고 지는 놀고 먹겠다는 건데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일 못 그만두게 하면 결국엔 반갑지도 않은 애를 저에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사돈에게 확답을 받고 싶어서 나왔네요. 확답이라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내키지 않은 결혼 허락해줬으니 사돈께서 나서서 따님한테 애는
사돈이 봐주시겠다고 했으면 합니다. 저는 막내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반갑지도 않은 아이를 보는 것도 싫으니 사돈께서 좀 나서주세요. 말이 나와 하는 소린데 며느래도 친정엄마가 저보다 더 편하죠. 안 그럽니까 사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렇게 싫으셨으면 끝까지 결혼 허락을 하지 마시지. 왜 허락을 하셔서 이런 일을 만드셨나요? 그야 못난 제 아들 때문이었죠. 교수는 아니더라도 저희 막내 아들도 밖에 내놓으면 서로 사위 삼겠다고 합니다. 근데 채영이 하면서 말을 들어 처먹질 않으니 제가 제 풀에 꺾였어요. 이유가 어쨌든 허락을 하셨으면 최소한 상처는 주지 마셔야죠. 아까 저한테 예의 배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머, 지금 싸우자고 저 만나자고 하신 겁니까? 마지못해 허락은 했어도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 모르지 않았잖아요. 그럼 서운하고 속상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이왕 한 가족이 됐고 임신까지 했는데 다른 두 며느리처럼 예뻐해 주실 순 없으신가요? 예뻐야 예쁘죠.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저는 임신했다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시집 일을 대신하고 배우는 게 도리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쭉 주말이면 불러다가 저희 집안일 시킬 거니 안사돈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이렇게 성질나신다고 바쁜 사람 부르지 마시고요.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이건 뭐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화딱지만 나서가네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한 만남은 하지 않는 것이 양가 좋을 것 같네요. 안사돈은 그렇게 식사도 하지 않고 먼저 나가셨어요. 저는 하도 황당하고 화가 나서 바로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 마음을 다독이고 있었는데 그때 식당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기 사모님 음식도 포장해 놓을까요? 네? 포장이요? 아까 나가신 사모님 음식은 포장해달라고 하셔서 조금 전에 내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도 드시지 않고 포장하시나 해서요. 어머, 포장을 해갔다고요? 그럼 계산은? 사모님이 내실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어요. 물론 제가 산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나가면서 계산은 저에게 미루고 자기 몫을 포장해가는 건 뭔가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사기로 한 거니 그냥 그건 개똥 밟았다 생각하고 말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들 때문에 저는 또 속이 뒤집히고 말았네요. 안사돈은 자기가 말한 대로 주말이면 제 딸을 불러 임신했다고 봐주는 거 없다며 이 일 저 일을 주말이 다 끝나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박사 형님과 비교하며 명품 가방 선물도 못하면 몸으로 때우라고 했다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안사돈은 저에겐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평소 검소한 제 옷차림을 보고 저희 집이 그다지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한 듯 저희 딸을 무시했고 그렇다 보니 몸으로 때우라는 비상식적인 말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유치한 일이지만 서로 얼마나 잘 사는지 따져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점심 사건 일로 제가 나서면 나설수록 제 딸이 더 힘들어진 것 아닐까 싶었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걸 보다 못한 남편이 사위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난데 지금 괜찮으면 채영이랑 여기로 오게나. 내가 할 말이 있어. 저기 죄송한데요.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지금은 좀... 남편은 사위랑 통화를 하면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핸드폰을 들고 있던 남편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에게 빨리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을 따라 나섰죠. 운전을 하던 남편에게서 지금 애들 집에 안사돈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아니, 근데 여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는 게 맞나? 아까 꽤 큰 소리가 났어. 그 안사돈이 우리 애한테 함부로 한다며. 내 이번 기회에 안사돈이 우리 애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럼 뭐 확인해서 아니다 싶으면 홀몸도 아닌 애를 이혼하라고 하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기간이 뭐가 중요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수습하는 게 낫지.
언제까지 죄인처럼 그 집에 둘 거야? 홀몸도 아니래를.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우리가 나서서 우리 채영이만 더 힘들까봐 그러지. 그렇게 저희 부부는 딸의 신혼집에 도착했어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딸의 집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고 안 사둔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한 짝이 현관문에 끼어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열린 문틈으로 쩌렁쩌렁한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도 참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다. 넌 정말 생각이란 게 없는 거냐? 머리는 뭐 장식이니?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왜 자꾸 이 사람만 괴롭혀? 몰라서 물어. 얘가 지집에 가서 입을 잘못 놀려서 내 꼴이 말이 아니게 됐단 말이야. 딸이나 엄마나 생각 없이 입을 놀리는데 내가 기가 안 막혀? 너 또 가서 엄한 소리 했으면 지금 당장 말해. 나도 뭐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냐?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그냥 좀 서운해서 엄마 아빠 얼굴 본 김에 말한 거지만 그때도 어머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는 하지 않았다고요.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걔가 똥을 끊지. 원래 시집을 왔으면 입 닫고 귀 닫고 사는 거야. 그런 게 싫었음 내가 반대할 때 이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난 너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다. 내 아들 좋다고 끈질기게 버틴 건 너야.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짓을 하건 다 괜찮다는 뜻 아니었니? 감당하겠다는 각오도 없이 시집을 온 거야. 엄마, 여기서 더 하시면 그땐 저도 엄마 안 봐요. 지금 엄마가 하는 말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기는 해요. 이 사람이 왜 엄마가 하는 모든 행동을 감당해야 해요? 형들도 처가에 다녀오면 엄마한테 처가 욕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도 참아야 해요? 뭐야? 지금 여태 키워준 엄마 말고 같이 산 지도 얼마 안 되는 저거 편드는 거야? 네가 장모의 실체를 못 봐서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괴팍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지만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어머님, 그 말씀은 제가 듣기 너무 불쾌하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제가 그냥 명석 씨랑 못 살겠다고 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뭐? 억지? 이거 뚫린 입이라고 말하는 것 좀 봐. 뭐가요? 억지라는 말이 그렇게 잘못된 말인가요? 어머님은 저한테 더한 말도 하시잖아요. 저한테 전에 전화로 뭐라고 하셨어요? 저 명석 씨 충격받을까봐 그 말 전하지도 않았는데 저도 한번 다 말해볼까요? 뭐야? 내가 방금 말했지? 시집 와서는 입 닫고 귀 닫고 사는 거라고. 싫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애기 지우라고 하셨잖아요. 제 유전자는 별 볼 일 없는 유전자라 사내 알면 사고만 치는 망나니일 거고 기집애면 몸이나 파는 싸구려 될 거라고 악담하시면서. 뭐? 엄마 정말 그렇게 말했어? 제정신이야? 저는 그때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냥 안 싸더니 경우 없는 속물이라고 생각했지 저 정도로 쓰레기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그때는 더는 못 참겠는지 주저앉은 저를 두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을 말렸어요. 저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 지금 우리가 들어가봤자 일만 커져. 그러지 말고 그거 있잖아. 동영상. 당신이 그것 좀 찍어봐봐. 나중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때 생각이 참 많았어요. 저런 시어머니라면 당연히 이혼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제 딸을 지키려는 사위를 보니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더라고요. 게다가 이혼은 저희 부가 아닌 딸의 결정이어야 했기에 저희가 나서는 게 좋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이제 좀 끝이 났나 싶었던 안사돈의 말은 또다시 들려왔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아니 너는 저런 게 뭐가 그렇게 좋아? 네 형들이야 똑같이 교수라 누가 더 이득인지 따지기 어렵지만 내가 너는 네 형수들 백으로 교수 와이프 얻어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고작
웃음 팔고 커피나 타주는 비서가 좋아? 엄마, 요즘 대기업 비서가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엄마가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런 직업이 아니야. 대학도 이 사람이 훨씬 좋은 데 나왔어. 월급도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다고. 팔풀이 같은 놈? 저게 홀려도 단단히 홀린 거야. 그러니 그렇게 착하던 네가 이렇게 변했지? 네, 변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변한 아들 싫으시면 우리 그만 인연 끊고 살아요. 저는 더 이상 채영이 속상한 거 못 보겠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죄송해서 더는 이런 식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도 아닌 저 같은 아들은 있고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교수 아들 며느리한테 호강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만 나가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이젠 여기 남의 집이니까. 그렇게 사위의 당찬 말이 끝나가는 순간 무언가 팍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놀란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싸돈이 자기 분에 못 이겨 유리컵을 사위에게 던졌지 뭐예요. 저는 깜짝 놀라 사위와 딸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물었는데 다행히 사위도 딸도 유리컵에 맞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을 본 안싸돈은 헛기침을 하며 키워준 은혜 어쩌고 헛소리를 하더니 남편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도망을 가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딸의 집에 있었어요. 딸도 그간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임신 초인데 하혈을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았고 급기야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게 됐는데 전에 안싸돈이 했던 말 같지 않은 말이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사위가 저에게 다시는 안싸돈을 보는 일은 없을 거라며 약속을 했기에 사위의 그 말을 믿어주고 싶었어요. 딸이 원하면 제가 외손주를 보고 딸이 복직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딸은 조금씩 안정을 찾으며 임신 기간을 채워나갔죠. 이윽고 어여쁜 공주님을 낳았는데요. 조망만한 얼굴에 눈, 코, 입이 모두 있는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내리사랑이라고 제가 딸을 낳았을 때보다 외손주가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조금씩 행복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산 후 퇴원을 앞둔 딸은 당연히 계약한 조리원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퇴원 하루 전 제가 집에 들렀다가 병원으로 가니 반갑지 않은 얼굴들이 제 딸이 있는 병실에 와 있어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희 딸 표정이 꽤 밝아 보였다는 거였는데 그리고 무슨 낯짝인지 안싸돈은 생글생글 웃으며 저에게 살갑게 인사를 해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안싸돈 오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지 했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네요. 소녀가 채영이를 닮아서인지 너무 예쁜 거 있죠? 명석 씨도 많이 닮았어요.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은 아빠 닮았다고 하던걸요. 무슨 소리야. 예쁜 네 얼굴을 닮았지. 솔직히 인물은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낫잖아. 어머님도 참.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 두 사람이 저를 놀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안싸돈과 딸의 다음 말은 저를 더 놀라게 했는데요. 엄마, 나 조리원에 안 가고 어머님 댁에서 산후조리 하기로 했어. 뭐? 조리원 예약 다 해놓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사돈, 제가 채영이 몸조리 해주고 싶어서 이미 준비를 다 했어요. 요즘은 너도 나도 조리원에 가서 몸조리 한다고 하지만 애를 셋씩이나 낳은 제가 몸조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아니, 그래도 며칠 전까지 제 딸을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더니.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때라 참 어른답지 못하게 제가 그런 실수를 했었네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채영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어요. 사돈한테도 정말 미안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채영이 몸조리 해주려는 건데 사돈께서 너그럽게 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엄마도 이제 마음 좀 풀어. 난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눈물까지 보이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엄마한테 다 했으니 잘한 거 없지. 아, 우리 채영이 마음 쓰는 것 좀 봐. 내가 이렇게 착한 너를 못 알아봤으니 나는 나이만 먹었지 헛살았다. 내가 앞으로는 진짜 너한테 잘하마. 사돈, 몸조리 얘기는 저랑 채영이랑 이미 말이 끝났는데 괜찮으시죠? 저희 집에 아예 들어와 살라는 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이미 말이 끝났다고 하니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몸조리 해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지난번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약속은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도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물론이죠. 아, 인사가 늦었죠? 결혼식 때 한번 보셨죠? 저희 집 큰며느리, 작은며느리입니다. 오늘 조카 본다고 다 같이 왔어요. 아, 네. 이렇게 바쁜 날 와줘서 고마워요. 고맙긴요. 한가족인데요. 오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형님? 그럼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꼬마 아가씨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와야지. 저는 모든 게 다 어색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분위기였고 그곳에선 저만 빼면 모두가 화기애애했기에 제가 낄 자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어요. 제가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나이가 되니 사람이란 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딸의 집도 아닌 사돈집이면 제가 쉽게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 저의 불안한 마음은 하루가 지날수록 커져만 갔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딸은 전화도 자주 하고 안사돈이 손녀를 안고 있거나 사랑스럽게 보는 사진들을 보내왔는데 차츰차츰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막상 손녀가 태어나니 안사돈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손녀가 복덩이라고 생각한 저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혼자만 고생하는 안사돈에게 죄송한 마음에 음식을 이것저것 장만했던 저는 오늘부터 출장이라는 사위에게 물어 처음으로 사돈댁을 찾아가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사돈댁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였죠. 한참 몸조리를 하고 있어야 할 제 딸이 큰 대야에 가득한 배추를 힘겹게 잡아 끌며 마당 수도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이 나갔고 뒤이어 나온 안사돈과 그 교수라는 며느리들의 모습에 나갔던 얼이 들어왔는데 그만 눈이 횟가닥 돌고 말았어요. 야, 외국에선 여자들이 출산하면 그 다음날 나가서 일한단다. 근데 너는 내가 일주일이나 미역국 해다 바쳤으니까 이제 네 차례야. 나한테 받은 만큼 너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겠지? 큰애야, 그거 뭐라고 했지? 기부 뭐? 기브앤테이크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 테이크인지 네가 해줘야겠다. 어머, 동서한테 괜히 우리가 미안하네. 우리 식구 모두가 어머님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인터넷 레시피 보고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김치라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은 겉절이 정도는 해서 드신다고 하던데 저는 진짜 멀었어요. 으이그, 공부만 한 손으로 무슨 음식을 해? 난 니들한테 음식하라는 말 절대 안 한다. 음식은 나랑 막내가 하면 돼. 며느리 셋 중에 그래도 한 명은 내 음식을 배워야 하는데 잘 됐지 않았냐? 얘, 손을 빨리빨리 움직여. 그래서야 그 절인 배추 150통 다 씻을 수 있겠니? 동서, 그 배추 금배추야. 살살 흔들어서 씻어. 알겠지? 어머님, 저희들은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요. 저는 아까부터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동서도 빨리 하고 안으로 들어와. 너 지금 쟤 놀리냐? 빨리 하긴 뭘 빨리 해. 저거 다 씻으면 속도 만들어 버무려야 하는데 하루 왼종일 걸리지. 어머님, 동서가 음식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나저나 어머니, 제 말이 맞았죠? 저희와 다르게 가방끈 짧은 단순한 막내 동서는 조금만 잘해줘도 홀랑 넘어올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형님 덕에 막내 동서 엄마는 여기 오지도 못하고
막내 또련님은 딱 맞춰서 지방 출장이라니. 이거 완전 굿 타이밍이잖아요. 아, 동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이따 집에 가서 밤새 일해야 해. 우리도 우리의 고충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동서 화이팅! 저는 그때 궁금했어요. 왜 저런 소리를 듣고 제 딸이 가만히 있는지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있는 딸을 본 제 속은 터져 나갈 것 같았고 예이고 뭐고 사돈댁 대문을 발로 뻥 하고 걷어차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안사돈은 물론이고 제 딸까지 놀랐는데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지금 이것들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채영아, 너 그거 하지 마. 몸조리하고 있어야 할 애가 지금 그 차지찬물을 만지고 있어. 사돈, 아니 연락도 없이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못 오게 하려고 여기서 마음에도 없는 제 딸 몸조리를 시켜준다고 한 거죠? 교수님 머리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나 봐요. 그 좋은 머리가 좋은 데 쓰이지 못할 망정 어쩌면 신보가 하나같이 못돼 처먹었나? 교수면 다야. 이 인간 말종. 채영아, 넌 안에 들어가서 네 짐 챙겨 나와. 나는 우리 손녀 챙길 테니. 아니, 지금 누굴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몸조리 해줬어요. 어느 정도 몸조리 하면 조금씩 움직여야 살도 안 찌고 젖도 잘 도니까 일부러 시킨 겁니다. 아, 그래요? 저 많은 걸. 그래서 제 딸한테만 시켰다는 건가요? 이 추운 날? 저기 며느리 둘은 한가하게 노닥거리는데요. 아니, 여기 있는 며느리들은 교수라 평생 공부만 하던 손인데 저런 굳은 일을 어떻게 시킵니까? 손 다쳐서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평생 며느리 모시고 사세요. 저는 더 이상 제 딸 당하는 모습 못 봅니다. 이혼을 시키더라도 이 집에 다시는 발 안 들이게 할 거니까 비키세요. 못합니다. 쟤 없으면 저 혼자 다 해야 하는데 그리는 못하죠. 그래요. 그렇게 나오신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딸이 질질 끌고 나왔던 절인 배추가 가득한 대야 앞에 갔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그 김치를 한 통 한 통 그들에게 던졌는데 그 여자들이 깍깍 소리를 지르며 설레발을 치더군요. 저는 그 사이 딸에게 가서 다 필요 없으니 손녀만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배추들은 마당에 다 엎어버리고 발로 짓밟아버렸는데요. 안사돈과 그 문제의 며느리들이 망가진 배추를 보더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배추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요? 우리 1년치 김치가 지금 그쪽 때문에 못 먹게 됐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내세요. 어머님, 됐어요. 내가 저 아줌마 가택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합의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은 따끔하게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 알았다. 뭐 쥐뿔도 없는 것들이 합의할 돈은 있겠니? 꼭 저렇게 가난하고 무식한 것들은 표를 낸단다. 아주 상종을 못하겠어. 그래? 니들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건데? 자, 배추 값이다. 이건 먹고 탈이나 나라. 저는 애써 만들었던 반찬들을 그 며느리 둘에게 내던졌어요. 그리고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른 안사돈에겐 핸드폰을 열어 제 명의의 통장 잔고를 보여줬는데요. 참, 별것도 없는 안사돈은 그 자리에서 공이 몇 갠지 입으로 세고 있었어요. 자꾸 없다 없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얼마나 있어? 참고로 이건 내 통장이지 우리 그이 통장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 진짜 유치한 것들을 상대하려니 나까지 싸구려가 되네. 그래, 이 서방이 그러던데 여기 전세라며. 우린 자가야. 그것도 대출 하나 없는 진짜 자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길래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건가? 쥐뿔 없어도 명품 들고 다니면 부자야. 양심은 썩어 빠져서 비싼 배추를 김장해 먹으면 부자인가? 채영이, 멀었니? 그냥 다 두고 와라. 엄마가 다 새로 사줄게. 우리 손녀 빼고는 이 집에서 가지고 나올 건 하나도 없다. 당신 잊었나 본데 우리 그이 핸드폰에 아직 당신 동영상 있어. 당신 아들, 당신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저기 사돈, 오해해요. 잘못 보셨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니 이렇게 부잣집 딸인 줄도 모르고 제가 겉모습에 착각을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고 오늘부로 나도 내 딸도 당신 얼굴 보는 일 없어. 우리 악연 여기서 끝내자고. 네, 제가 조용히 살게요. 그러니 제발 그 동영상 지워주세요. 지방에 있는 저희 남편 알면 아주 난리 납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그래, 그거 아주 잘 됐네. 이서방한테 말해서 그 동영상 바깥 사돈께도 보내드려야겠네. 어차피 애들 이혼시키는 마당에 못 보내드릴 게 없지. 저는 그렇게 딸과 손녀만 데리고 그 거지 같은 집을 나왔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 손끝이 떨려오네요. 그리고 집에 온 딸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말을 하지 않았고 정신과에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와 남편은 아무리 사위가 예뻐도 더는 저희 딸을 그 집 며느리로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도 가만히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출산 직후에 저도 지 남편도 저를 도와줄 수 없으니 딸은 또 속았다는 것과 이젠 꼼짝없이 당하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며 충격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모든 사실을 안 사위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자기 잘못이라며 빌었는데요. 사위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사위가 고아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손녀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미안한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딸과 손녀를 위해서라도 사위를 집안에 들였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더는 그 집 며느리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며 필요하면 이혼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위가 종이 한 장을 저희 부부에게 내밀더군요. 더는 저희 딸을 보지 않고 손녀에게도 접근하지 않는다는 안사돈과 두 며느리의 각서였어요. 그리고 이를 어기면 금전적인 배상까지 하는 걸로 공증까지 다 마쳤다는데 사위가 애절하게 말하더군요. 할 수만 있다면 호적이라도 파고 싶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였지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장인 장모님만 좋다고 하시면 제가 대릴사위 되겠습니다. 저 채영이랑 하루 없이 못 살아요. 제가 제 식구들 책임져야 하는데 이렇게 된 점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저희 엄마랑 형수들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자네한테 화가 난 거 아니야. 다만 채영이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눈이 안 돌 부모가 어디 있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휴직을 해서라도 채영이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때 찍으신 동영상 피해보상 소송이라도 하세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뭐든 하시고 싶으면 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세요. 저는 채영이 편이고 장인 장모님 편입니다. 면목 없지만 제발 이혼만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채영이 없이 못 삽니다. 저희 서로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결국 저희 부부는 사위의 애절함에 사위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딸의 치료에 사위가 필요했고 아직은 많이 어린 손녀에게도 아빠의 자리가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위는 자기가 말한 대로 안사돈과 제가 더는 엮이지 않게 했는데 그 뒤로 석 달 정도가 지났을까? 사위에게서 별로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안사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동안 안사돈이 걸핏하면 묻지마 관광 같은 것을 다니며 물란한 행동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번에 바깥사돈에게 딱 걸린 것 같은데 참 기가 막힌 건 그 묻지마 관광을 며느리랑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두고 대놓고 다른 남자랑 놀라고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정말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판을 깔아준 시어머니도 그 판에서 논 며느리들도요. 아무튼 그래서 안사돈은 결국엔 이혼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 바깥사돈이 그랬다더군요. 이혼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저희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요. 하지만
사위가 나서서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중간에서 잘랐다고 했고, 결국 안사돈과 두 며느리들은 한 푼의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이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신세로 이혼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 간사한 건지 저와 남편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마음이 편해져서일까요? 제 딸도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감사하게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아직까진 저희 부부와 함께 지내고 있네요. 이제 차츰 품안의 자식을 다시 놓아줘야겠죠. 이젠 든든한 사위도 있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손녀도 있으니까요. 부디 이번엔 저희 딸이 멋지게 자기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와 남편은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려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저희 첫손녀의 3번째 생일이 돌아와요. 참,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데 왜 행복한 시간들은 불행했던 시간들에 비해서 이토록 빨리 지나가는 건지, 이 행복한 시간들이 그저 아깝기만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얻은 행복인 만큼 저희 딸과 사위 손녀가 많이 웃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